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이제 키 성장과 관련되어서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 중인 소아청소년, 그러니까 한창 키가 자라고 있는 소아청소년이거나 아니면 마찬가지 이제 소아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단연코 제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키 성장인데요. 그럼 어쨌든 키 성장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게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치료는 병원에서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라든지 아니면 한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한의학 치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키 성장에 있어서는 수면 시간보다는 수면의 질, 그러니까 숙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배구 선수 중에서 박혜민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키가 181 정도 되는데요. 그분이 한 2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키가 이제 크게 됐는지 물었었을 때 이제 한약에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렇게 매일 이제 자가 접종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한약 파우치 2개는 제 두 딸들이 먹고 있는 한약입니다. 물론 제 딸들도 지금 한창 자라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 말고도 건강이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게끔 어쨌든 이제 맞춤 한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의 효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 있는 사진 화면 캡처는 그 비욘디라는 의학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 방송은 서울대 의대 소아내분비학 교수님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제 아이들 성장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부분만 같이 좀 보면요. 이제 만약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렇게 4년 정도 맞으면 한 4에서 4.8cm 정도 더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특발성 저신장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만 키가 작은 아이들이 이제 맞았었을 시에 그럼 대략 한 1년에 한 1cm 정도 더 크게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효과고요. 그럼 만약에 4년이 아니라 한 8년을 맞으면 8에서 9cm 정도 더 성장하는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장 호르몬 주사는 한번 맞으면 성장이 마칠 때까지는 끝까지 맞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냥 한 1, 2년 맞고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끝까지 꼭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 효과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당연히 모든 특발성 저신장 아이가 저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다 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크는 아이도 있고 안타깝게 효과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의 좀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이제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주사를 맞으면 꼭 부작용은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에 있어서 한의학 치료는 이제 단지 키 하나만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키 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어떤 건강이나 체질성 문제를 이제 개선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숙면을 방해하는 어떤 수면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항상 보면 잘 안 먹어도 항상 체중이 잘 안 늘고, 당연히 키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일부인데요. 간혹 일부 결손 가정 아이들 중에서는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극심하게 받는다든지 또 일부 아이들 중에서는 또 영양 상태까지 같이 좋지 않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깨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거를 전 환자들한테 알기 쉽게 리비의 채수량 법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생물 법칙인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이렇게 생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성분 중에서 채수량으로 공급되는 요인에 의해 결국 이제 생장이 이제 결정된다, 그 뜻인데요. 그러면 저 물통의 크기가 전 환자들한테 유전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키가 크다면 당연히 좀 큰 물통을 물려받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키가 작으시다면 당연히 이제 물통을 좀 작은 물통 받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최종적인 키를 결정하는 거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저기도 이제 대충 적어놨지만 정서는 어쨌든 스트레스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될 거고요. 운동, 수면, 이제 수면 조금 더 이제 숙면하고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이라든지 영양 상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최종 키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로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주는 게 결국 한의학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약제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약제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 있는데요. HT042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약제 복합물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논문이 이렇게 HT042라는 한약제 복합물이 이렇게 뼈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제 연구 결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에서는 수면 시간보다는 숙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간혹 진료실에서 보면 뭐 환자나 보호자들 아니면 아이들 중에서 성장 호르몬은 절대적인 시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러니까 꼭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12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네, 그렇진 않고요. 당연히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뭐 한 12시 정도에 수면에 빠져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왕성하게 분비가 될 거고, 만약에 그로부터 뭐 한 11시쯤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뭐 한 새벽 1시 정도부터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될 거고, 만약 12시쯤 이제 잠자리에 든다. 그럼 한 새벽 2시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 호르몬 분비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쨌든 잠자리에 든 시간으로부터 한 2시에 시간이 지나서 수면에 취할 때 그때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면 시간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조금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것은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단지 그냥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잠만 많이 잔다고 해서 키가 많이 자라는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숙면을 방해하는 1순위는 저는 알레르기지나 그 중에서도 비염, 아토피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그 저쪽 치료했었던 아이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치료 중인 한 2년 2개월 정도 치료 중인 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저한테 처음 왔었을 때 나이가 만 11세 7개월이었었고요. 그때 키가 대략 한 136cm 정도 됐었습니다. 네, 키가 이제 또래들보다 많이 작아서 키 100분위가 2%였는데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아이랑 생머리 똑같은 남자애들 키만 가지고 100명에서 놓으면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쓴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 아이가 만약에 이제 만 18세쯤,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끝마칠 쯤, 저 때도 그냥 키 성장의 100분위가 2%면 예상 키는 한 162.9c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2년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가장 최근인 만 13세 9개월 저때 키는 12%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0명 중에서 앞에서 두 번째 썼던 아이가 이제 그래도 이제 12번째 쓰는 아이로 그 사이 키가 좀 많이 자랐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렇게 해서 만 18세쯤 12%면 예상 키는 한 167.6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년 2개월 사이에 예상 키가 거의 4.7cm 이상 증가가 한 셈이죠. 그럼 거의 매년 2cm 정도 더 자란 셈이니까요. 친구들보다. 정말 치료 경과가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 아이는 이제 여동생도 같이 내원해서 같이 치료받는 중입니다. 이제 여동생 이제 약간 성조숙증 이런 부분들 빠른 이제 사춘기 진행이기 때문에 똑같이 2년 100금 같이 치료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적용하지 않은 채 계속 키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 아이가 이렇게 키가 작았던 요인 중에 하나는 비염이 되게 많이 심했었고요. 저 아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소화 흡수가 조금 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할 때도 비염제, 코막힘 이런 부분을 개선시켰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 흡수 이런 체질적인 부분들도 개선을 시켰었고, 그러면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한약제를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먹으면서 그 외에 뭐 침이라든지 뭐 약침이라든지 뭐 성장 운동 치료를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치료한 지 한 13년 정도 되는데 가장 어쨌든 치료 효과가 좋았던 아이 중에 한 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 한 3년 8개월 정도 치료를 했었고요. 저한테 제일 처음 왔었을 때가 만 7세 6개월 정도에 왔었습니다. 그때 키가 112.3cm였는데요. 거의 또래들보다 흔히면서 머리 하나는 좀 작을 정도로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 100분위가 0.6%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100명 성놓으면 진짜 제일 처음 선다 그 뜻인데요. 만약에 저 아이가 저대로 자라서 만 18세에도 그냥 키 성장 100분위가 한 0.6%면 예상 키는 160.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쪽에서 한 3년 8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서 만 11세 2개월이 됐었을 때는 키 성장 100분위가 이렇게 21%로 이제 상향 꾸준히 이제 증가를 했었고요.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저 아이가 이제 만 18세가 되었었을 때도 한 21%의 성장을 유지하면 예상키는 한 169.6cm가 됩니다. 그러면 그 3년 8개월 사이에 예상키가 거의 9.2cm가 이렇게 증가가 한 셈입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거의 2.5에서 한 3cm 가깝게 정말 더 많이 자란 셈이니까 정말 엄청 많이 자란 셈이죠. 그럼 저 아이도 비슷했습니다. 저한테 처음 왔었을 때 비염이 많이 심했었고요. 그리고 똑같이 소화 흡수 이런 부분도 잘 안 됐었고 이제 변비도 있었었고, 그래서 치료도 똑같이 이제 비염을 개선시키면서 소화 흡수 이런 변비를 치료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똑같이 뭐 침 치료든 약침 치료든 그 외 운동 치료든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논문은 성조숙증의 한약 치료 효과입니다. 요즘 이제 특히나 성장에 있어서 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인데요. 이제 성조숙증입니다. 이렇게 성조숙증에도 한약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이제 대만 논문입니다. 대만 장궁 명모리얼 병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고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거의 이제 뭐 빅5, 그러니까 뭐 세브란스라든지 아산, 뭐 요 정도 급의 이제 대만에서는 인정받는 병원입니다. 이제 저 병원에서 특발성 성조숙증 환자 3,390명 중 이렇게 한약 치료를 하였더니 당연히 이제 사춘기 진행은 늦춰지면서 성인 예상키는 증가하였다는 어쨌든 성조숙증의 한약 치료
치료 효과. 이제 그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논문도 있고요. 저 논문은 여러분들도 아마 구글에서 영어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혜민 여자 배구 선수입니다. 아마 저 유튜브가 2년 전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거기서도 저 선수가 이제 다 이제 인터뷰가 자막에도 나있듯이 아마 저 선수보다 한 26cm 정도 작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 크는 법정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일단 그냥 한약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약 먹고 이렇게 컸다고 이렇게 그 비결을 써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인터뷰 방송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좀 알려줘봐. 일단 한약을 먹어. 그래? 조재성 삼겹살 30cm 먹어서 컸다는데. 난 한약을 먹었는데. 네, 저 내용 말고도 다른 다른 내용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 성장 치료와 관련되어서 크게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병원에서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습니다. 대신에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맞았었을 때 이제 특발성 저신장,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지만 이제 키가 작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맞았었을 시에 1년에 한 1cm 정도 더 크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비용은 대략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성장이 마칠 때까지는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이렇게 끝까지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저 주사를 맞았으면 모두 다 크냐고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그렇듯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어쨌든 효과가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안타깝게 효과가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서는 당뇨, 가장 큰 어쨌든 부작용은 이제 당뇨, 발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 주사를 맞으면 꾸준히 그런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맞아야 됩니다. 그럼 저런 비용, 효과, 부작용을 감안하며 당연히 저는 이제 한약 치료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한약 성장 치료의 장점은 단지 키 하나만 키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키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건강이나 체질상 문제를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13년 정도 계속 진료를 보면서 아이들 키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1순위를 꼽으라면 숙면을 방해하는 비염, 아토피 이런 만성 알레르기 질환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개선시키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또 체질적으로 소화흡수가 약해가지고 잘 안 먹고 체중이 잘 안 느는 이런 아이라면 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개선시키고요. 그리고 키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한약제까지 어쨌든 이렇게 맞춤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 어쨌든 유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키가 저 물통의 크기라면 그 중에서도 최종 키를 결정할 수 있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숙면과 관련되는 부분, 어떤 영양,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예전처럼 없이 못 먹고 살아가지고 영양 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아이가 잘 안 먹고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이런 저희가 말하는 어떤 체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결손 과정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장기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키가 작아서 아니면 이제 운동서증처럼 어떤 특수한 이유로 성장 치료를 원한다면 한의학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